엄마 이것도 못해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 못 다루는 사람한테 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이토록 깊숙이 박히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30년 넘게 자녀들을 위해 모든 걸 참아왔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평생 침묵으로 버텨온 한 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겪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일장 또 다른 평범한 하루.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어느새 자연스러워졌고요. 먼저 물을 끓이고 쌀을 씻어 밥을 안쳤습니다. 민석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용 멸치 다시마 육수도 우려내고 소연이를 위해 계란말이 재료도 꺼내두었어요. 오늘은 뭘 해줄까? 언제나처럼 자녀들 생각부터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지 민석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좀 더 주무시지. 괜찮다. 어차피 잠도 안 와서 일찍 일어났어. 민석이는 세수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그의 출근 준비를 위해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김구이까지. 30년 넘게 똑같이 해온 일상이었어요. 소연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아침 먹어라. 엄마, 저 늦어요. 그냥 편의점에서 뭐 사 먹을게요.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민석이 앞에 놓인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이가 급하게 숟가락질을 하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식이 있거든요. 그래, 알겠다.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엄마, 혹시 시간 되시면 은행 좀 다녀와 주실 수 있어요? 적금 만기된 거 받아야 하는데. 또 부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간단해요. 통장이랑 도장만 가져가시면 돼요. 창구에서 만기됐다고 하시면 알아서 해줄 거예요. 민석이는 서둘러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저는 민석이가 반도 못 먹고 간 아침을 바라봤어요. 은행은 또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음 한편으론 복잡했습니다. 요즘 은행 업무들은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인터넷이니 전산이니 하는 것들 때문에 창구 직원들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래도 아들이 부탁한 일이니까요. 소연이가 부랴부랴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늦었어요. 아침은 나가서 먹을게요. 그래. 점심은 뭐 먹을 건데? 회사 근처에서 대충 뭐라도요. 소연이도 서둘러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갑자기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은 아침상. 매일 반복되는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허전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자식들이 바쁜 건 당연한 일이고 제가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되어서야 은행에 갈 준비를 했어요. 민석이가 말한 대로 통장과 도장을 챙기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보니 대기 번호표를 뽑아야 했어요. 기계 앞에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하지만 할머니라는 말에 괜히 기분이 묘했습니다. 드디어 제 순서가 되어 창구에 앉았어요. 적금 만기로 왔는데요. 네, 통장 좀 보여주세요. 아, 그런데 이건 본인 명의가 아니시네요. 아들 거예요. 바빠서 제가 대신.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시면 위임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분증도 확인해야 하고요. 위임장? 그런 건 민석이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아드님이 직접 오시거나 위임장을 작성해서 가져오셔야 해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가 은행에서 위임장이 필요하다는데. 아, 엄마. 그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적금 만기됐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아이고,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간단한데 그것도 못하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작은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내일 아들이 직접 가야겠다. 엄마, 저 내일 출장 가요. 모레까지 없어요. 그럼 언제? 에이, 그냥 며칠 더 있다가 제가 시간 날 때 가겠어요. 엄마가 이런 것도 못하시니까. 그 말 끝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혼자 앉아 있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것도 못하시니까.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소연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뭐 없어요? 저녁 차려놨는데. 아직 민석이가 안 들어와서. 아, 오빠 회식 간다고 했잖아요. 엄마만 기다리고 계셔? 소연이는 휴대폰을 보면서 말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요. 그래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어요? 각자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죠. 소연이는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근데 엄마는 왜 맨날 우리 신경 쓰세요? 그냥 엄마도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편하게 살라고? 그럼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걸까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괜히 소연이를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아서요. 그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 그게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뭔가 달라질까요? 2장 마지막 집단.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민석이는 출장 가방을 챙기며 바쁘게 나갔어요. 소연이는 여전히 늦잠을 자고 있었고요. 소연아, 일어나라. 엄마, 5분만 더요. 결국 소연이는 지각할 뻔해서 허겁지겁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오전 시간,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소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컴퓨터로 서류 좀 뽑아주실 수 있어요? 컴퓨터로? 네, 이메일로 파일 하나 보낼게요. 그거 열어서 프린트만 하시면 돼요. 진짜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컴퓨터부터 켜세요. 컴퓨터를 켰는데 비밀번호를 묻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물어보는데? 아, 그거요. 제 생일이에요. 1993년 8월 15일. 숫자를 하나하나 눌러가며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이메일 들어가세요. 인터넷 켜서 네이버 들어가시면 메일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 네이버, 메일. 하나하나 따라하려고 했는데 화면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창이 떴는데요. 뭐가 떴는데요?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아, 그거 그냥 나중에 하기 누르세요. 나중에 하기를 찾아서 누르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글씨들이 너무 작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창이 떴습니다. 또 뭔가 떴어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엄마, 그냥 무시하고 X자 눌러서 끄세요. X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화면 곳곳에 X 표시가 여러 개 있는데 어느 걸 눌러야 하는지. 전화 너머로 소연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빨리 하려고 이곳저곳 눌렀더니 화면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뭔가 화면이 이상해졌어요. 아이고, 엄마. 뭘 잘못 누르신 거예요? 소연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해보세요. 인터넷 다시 켜서. 인터넷을 다시 켜려고 했는데 아까와 또 다른 화면이 나왔어요. 뭔가 잘못 눌렀나 봅니다. 소연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엄마가 잘 모르겠어. 그때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소연이가 내뱉은 그 말이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아, 진짜 엄마는 이런 것도 못해요? 이래서 내가 뭐 좀 부탁하면 스트레스라니까. 그냥 스마트폰 하나 못 다루는 사람한테 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 순간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못 다루는 사람. 그 말이 가슴에 그대로 박혔어요. 소연아. 네. 엄마는 내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서 컴퓨터를 켠 거야. 네, 그러니까 빨리.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해서 무능한 건 아니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르는 걸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걸로 사람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내가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엄마가 너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 한편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소연이는 한참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괜찮다. 차근히 다시 알려줄 수 있지? 네,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날 오후 소연이가 일찍 들어와서 차근차근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예전같이 짜증내지 않고 정말 천천히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스마트폰 하나 못 다루는 사람한테 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민석이도 소연이도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요즘 세상 흐름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은행에서 위임장을 몰라서 헤맸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뭘 하려다가 실패했을 때도 항상 들었던 말이 있었죠. 엄마는 그런 것도 몰라요? 요즘 세상에 그것도 못해요? 그냥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자식들이 바빠서 그러는 거려니 도와주려던 마음에서 하는 말이려니 하고요. 근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요즘 기계들을 잘 다루지 못해요. 컴퓨터도 어렵고 스마트폰도 복잡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능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손재주가 좋다고 소문났었거든요. 재봉질로는 동네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었고 바느질 솜씨를 보러 다른 동네에서까지 찾아올 정도였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밤새워 옷도 만들어주고 학용품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줬어요. 아픈 날에는 밤을 새워 간병하고 시험 기간에는 새벽까지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고요. 그게 다 쓸모없는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아침을 차리면서도 계속 생각했거든요. 오늘부터는 좀 달라져야겠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처럼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민석이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그리고 소연이와도 한 번은 제대로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제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모르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줘야겠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 순 없으니까요. 3장 조용한 선언. 민석이가 출장에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밥 먹었어요? 아직. 넣을 때까지 기다렸어. 아, 그러실 필요 없는데. 저 출장 가서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뭐 맛있는 거 없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부엌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민석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둘 꺼내서 정성껏 상을 차리고요.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민석이를 바라봤어요. 민석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민석이는 TV 리모컨을 찾으면서 대답했어요. 여전히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고요. 앞으로 엄마가 모르는 일은 부탁하지 마라. 그제야 민석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은행 일도 그렇고 컴퓨터 일도 그렇고 엄마가 모르는 걸 부탁해놓고 못한다고 탓하지 마. 민석이의 표정이 당황스러운 듯 변했어요. 엄마, 제가 언제 탓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간단한데 그것도 못하시냐고 했잖아. 아, 그거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저는 민석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석아, 엄마도 사람이야. 그냥 하는 말에도 상처받는다고. 민석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은행에서 헤맨 건 요즘 업무가 복잡해져서 그런 거야. 위임장 같은 건 엄마가 어떻게 알겠니? 그건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언제 있었니? 60 넘어서 새로 배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만 부탁해. 아니면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거나. 엄마. 그리고 엄마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면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때 소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빠 왔어요? 아, 오빠 출장 어떠셨어요? 소연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아, 너도 앉아라.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소연이가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지난번에 컴퓨터 일로 엄마한테 한 말 기억하니? 소연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그때 제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래, 미안하다고 했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저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너희들이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를 무시한 적 없어요. 민석이가 항변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시했어. 엄마가 뭘 모른다고, 요즘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무시하는 거야. 두 아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도 엄마 나름의 경험이 있고 엄마가 잘하는 일들이 있어. 너희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건 알고 있어요. 소연이가 작게 말했어요. 알고 있다면 왜 그런 식으로 말했니? 스마트폰 하나 못 다루는 사람한테 뭘 기대하냐고. 소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한테 뭘 부탁할 때는 정중하게 해. 네. 엄마가 해줘서 고마운 일이면 고맙다고 말하고, 엄마가 못한 일이 있으면 탓하지 말고 방법을 다시 알려주거나 직접 해. 민석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그렇게 심하게 했나요? 심하게 안 했다고 생각하니? 저는 민석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석아, 엄마가 30년 넘게 너희들 뒷바라지하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귀찮다는 소리 했니? 그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너희가 부탁하는 일 있으면 뭐든지 해주려고 했잖아. 두 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모르는 일 하나 못했다고 핀잔 주고 요즘 세상에 그것도 못하냐고 말하는 게 맞니?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소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지.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앞으로 달라질 거야. 뭐가요? 너희가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때그때 말할 거고.
민석이와 소연이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할 거야. 엄마, 30년 넘게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그렇게 심하게 했나요? 저희는 그냥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석아, 내가 회사에서 상사한테 요즘 세상에 그것도 못해요? 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그건 소연아, 내가 친구한테 너한테 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라는 말 들으면 어떨 것 같고, 소연이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엄마도 똑같아. 엄마도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는다고. 한동안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소연이도, 저도 죄송해요, 엄마.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저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이제 밥 먹자. 배고프잖아.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연이가 따라 일어났어요. 괜찮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날 저녁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민석이와 소연이가 밥을 먹으면서 맛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몇 번씩 했거든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에 대해서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소연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소연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석이도 식탁을 정리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직접 할게요. 은행 일도 그렇고. 그래, 그게 맞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30년 넘게 쌓여있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작은 했으니까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제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침묵으로 참기만 하던 그 시절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사장 예상 밖의 현실.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민석이와 소연이가 예전보다는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었죠. 그 변화를 실감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소연이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드시고 계세요. 알겠다. 그리고 엄마, 혹시 시간 되시면 제 방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내일 친구가 오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래, 알겠다 하고 바로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연아, 내 방은 내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니? 네. 아, 그게 제가 지금 회사에 있어서. 회사 끝나고 와서 정리하면 되잖아.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엄마, 그럼 너무 늦을 것 같은데요. 그럼 친구한테 미리 말해두거나 아니면 다른 날 만나거나. 엄마. 소연이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 봅니다. 소연아, 엄마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니? 엄마가 할 수 있는 일만 부탁하라고. 내 방 정리는 엄마가 해야 할 일이니? 아니요. 그럼 내가 하는 게 맞지.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냉정하게 굴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30살이 넘은 어른이 자기 방 정리를 엄마한테 맡기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저녁 소연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회식을 마치고 와서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정리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다. 엄마, 그런데 소연이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뭐? 엄마가 제 방까지 정리해 주시는걸요.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요. 30살이 넘었는데.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소연이가 스스로 깨닫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 며칠 후에는 민석이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엄마,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도시락 좀 싸주실 수 있어요? 도시락? 네, 지방 출장 가는데 KTX에서 먹으려고요. 예전 같았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도시락을 쌌을 거예요. 민서가 역에 가면 도시락 파는 곳 많잖아. 그건 그런데 엄마가 싸주신 게 더 맛있잖아요. 고맙긴 하지만 엄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는 게 꼭 필요한 일인가? 민석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럼 역에서 사 먹어. 요즘 도시락들도 맛있다던데. 네, 알겠어요. 민석이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받아들였어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두 아이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필요하면 무조건 엄마 이거 해주세요였는데 이제는 엄마 이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절하면 투덜거리지 않고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뭘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해줄 수 있는 일과 해줘야 하는 일을 구분하게 됐고 무리한 부탁에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편해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속으로 불만이 쌓여도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때그때 말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3명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민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예전보다 더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소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싫은 건 싫다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더 편해요. 편해? 네, 예전에는 엄마가 뭘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었거든요. 항상 괜찮다, 괜찮다 하시니까. 민석이가 덧붙였어요. 저도 그래요. 이제는 엄마가 정말 괜찮으실 때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더 믿음이 가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 엄마도 이게 더 편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세요. 소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싫은 건 싫다고 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시고. 그럴게.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았지만 뭔가 표정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좀 더 당당해 보였달까요?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시원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5장 진짜 시험. 변화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민석이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이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민석아,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니? 어디 아프니? 엄마. 민석이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큰일 났어요. 뭔 일인데? 민석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큰 실수요. 어떤 실수? 계약서 검토할 때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회사에서 손해가 좀 클 것 같아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민석이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밤새워서라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서류를 보니까 온통 영어와 법률 용어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죠. 민석아, 이건 엄마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엄마, 그냥 옆에 있어 주시기만 해도 돼요. 제가 밤새 작업할 텐데 중간중간 커피도 타주시고.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석아,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엄마. 민석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가 옆에서 커피 타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 그건 아니지만. 그럼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니?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석아, 내가 회사에서 실수한 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엄마, 그럼 저 혼자 어떻게 해요? 회사 동료들한테 도움 요청하거나 전문가한테 자문 구하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 하지만 민석아, 저는 민석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35살이 넘은 어른이 회사 일을 엄마한테 의존하는 게 맞니? 그 말에 민석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는 내가 힘들 때 정신적으로 지지해 줄 수는 있어. 하지만 내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 엄마, 이번 기회에 정말 혼자 힘으로 해결해봐. 그래야 진짜 성장하는 거야. 민석이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래, 엄마는 내가 잘 해결할 거라고 믿어. 그날 밤 민석이는 정말 혼자서 밤을 새웠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요. 중간에 한번 깨어서 거실을 보니까 민석이가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이가 피곤한 얼굴로 회사에 갔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잘 해결되길 바란다. 그날 하루 종일 민석이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전화하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민석이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민석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아침과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됐니? 해결됐어요. 정말? 네, 동료들한테 도움도 받고 법무팀에도 자문 구해서 대안을 찾았어요. 민석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어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거절해 주셔서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왜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시나 싶어서. 그랬구나. 근데 혼자 해결하고 나니까 알겠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의존적이었다는 걸. 민석이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35살이 넘어서도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의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 정말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가 거절한 게 민석이에게 도움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제 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그래, 그게 맞지. 대신 정말 엄마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날 저녁 소연이도 집에 들어와서 민석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빠 대단하네요. 혼자 다 해결했어요? 응, 생각보다 할만하더라. 소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하셨을 때 거절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 쉽지 않았어. 근데 왜 그러셨어요?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생각해봤거든. 그 순간 도와주는 게 도움일까? 아니면 혼자 해결할 수 있게 놔두는 게 도움일까?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맞으셨네요. 항상 맞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번에는 맞았던 것 같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요. 무조건 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일까요? 이번 일을 통해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걸요. 비록 그 순간은 힘들고 서운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6장 가족의 균열. 민석이 일이 해결된 후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문제는 소연이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짜증을 냈어요. 아, 진짜 오늘 최악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데 팀장이 자꾸 트집 잡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소연이는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나오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도시락 좀 싸주세요. 도시락? 네, 내일 워크숍 가는데 점심때 먹을 거 없을 것 같아서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 알겠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소연아, 편의점에서 사가면 안 되니? 엄마, 편의점 도시락은 맛없잖아요. 그리고 저 오늘 진짜 힘들었다고요. 힘들었다고 해서 엄마가 도시락을 싸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 소연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엄마, 도시락 하나 싸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제가요? 언제 제가 도시락을 싸봤다고요? 그럼 이번 기회에 배워보면 되잖아. 소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지금 저한테 도시락 싸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데? 그럼 오늘 밤에 미리 준비하거나. 엄마! 소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요즘 왜 이렇게 차갑게 구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차갑게 구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을 하는 거야. 당연한 말이요? 30년 넘게 해주시던 걸 갑자기 안 해주시면서 당연하다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연아, 30년 넘게 해줬다고 해서 평생 해줘야 하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소연이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엄마한테 차갑게 대받으시고. 소연아, 예전 엄마는 제가 힘들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뭐든지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만 부탁하면 거절하시고.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한테 엄마가 필요할 때는 언제고 엄마가 변하신 건 언제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소연이가 힘들어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제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소연아, 엄마가 변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가 제자리를 찾은 거야. 소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봤어요. 제자리요? 그래.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내가 힘들다고 해서 뭐든지 해줘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엄마. 소연아, 너도 이제 30살이야. 어른이라고. 그걸 제가 모를까요? 모르는 것 같은데. 어른이면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소연이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한테는 이제 엄마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면 저한테 엄마가 뭐가 다른가요? 그 말에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소연아, 엄마가 뭐든지 해줘야만 엄마니? 그럼 엄마는 내 심부름꾼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소연이는 한참을 울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는 그냥 예전처럼 따뜻한 엄마가 그리워요. 예전처럼? 네, 제가 힘들면 무조건 편을 들어주시고 뭐든지 해주시던 그런 엄마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소연아,
그게 진짜 따뜻한 거였을까? 네. 엄마가 속으로는 힘들어도 참고 하기 싫어도 참고 그렇게 해주는 게 진짜 따뜻한 거였을까? 소연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힘들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그런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참기만 하는 게 건강한 관계일까? 소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연아, 엄마는 지금이 더 따뜻하다고 생각해. 지금이요? 그래. 서로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게 더 진짜 관계 아닐까? 그때 민석이가 들어왔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가 민석이를 보며 말했어요. 오빠, 엄마가 요즘 너무 차가워지신 것 같지 않아요? 차가워? 네, 뭐만 부탁하면 거절하시고. 예전 같지 않아요. 민석이가 저와 소연이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어요. 소연아, 엄마가 차가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오빠도 엄마 편이에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민석이가 소연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소연아, 지난번에 내가 회사 일로 힘들 때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네. 엄마가 거절하셨을 때 처음에는 나도 서운했어.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혼자 해결하고 나니까 알겠더라. 엄마가 도와주셨다면 나는 계속 의존적인 사람으로 남아있었을 거야. 소연아, 우리가 그동안 엄마를 너무 편리한 존재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민석이의 말에 소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뭔가 필요하면 엄마, 힘들면 엄마, 귀찮으면 엄마. 오빠. 그런데 엄마는 언제 엄마 자신을 위해 사셨어?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소연이가 한참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거야. 어른이 되지 못했다고요? 그래. 진짜 어른이라면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거든. 소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는 언제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뭔가 부탁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 이게 정말 엄마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엄마도 힘들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해줘. 네. 엄마가 거절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야. 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 내가 진짜 독립적인 어른이 되길 바라니까. 그날 밤 소연이는 자기 방에서 도시락을 직접 준비했어요.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김밥도 말고 과일도 준비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가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어제는 제가 너무 어린애처럼 굴었어요. 미안해요. 괜찮다. 그리고 도시락 만드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그래? 네, 앞으로는 제가 직접 해볼게요. 소연이가 나간 후 민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어제 소연이한테 하신 말씀들 정말 좋았어요. 그래? 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민석이도 처음에는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해주신 게 정말 큰 선물이었어요. 선물? 네,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진짜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7장 침묵을 깬 진실. 변화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석이와 소연이 모두 집에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민석이 장모님이었습니다. 민석이가 급하게 현관으로 나가더니 곧 장모님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민석아, 큰일 났어.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은주가 교통사고 났어. 민석이의 아내 은주씨 이야기였어요. 뭐라고요? 민석이가 얼굴이 하얘지며 물었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의식을 잃었어. 빨리 와야 해. 어느 병원이에요? 성모병원 응급실. 빨리 가자. 민석이가 급하게 옷을 챙기려는데 장모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주세요. 은주 엄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물론 며느리가 다쳤으니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나서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머니, 빨리요. 장모님이 재촉했어요. 저는 엄마 같이 가요. 민석이가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민석아,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엄마, 은주는 내 아내고 너희 가족 일이야. 하지만 엄마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니? 병원에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장모님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이런 때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은 민석이와 은주 씨예요. 저는 시어머니일 뿐이고. 어머니, 민석아, 빨리 가. 은주 씨가 기다리고 있잖아. 민석이는 한참을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민석아, 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엄마한테 의존하지 말고 내가 남편으로서 책임져. 민석이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석이와 장모님이 급하게 나간 후 소연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안 가세요? 응. 왜요? 형수님이 다치셨는데. 소연아, 엄마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니? 그래도 병원에서 기다리는 건 민석이가 하면 되는 거야. 엄마까지 가서 뭐 하겠니? 소연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요즘 너무 냉정하신 것 같아요.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현실적이요? 그래. 민석이가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게 문제야. 소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가족이 힘들 때는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함께 있는 것과 의존하는 건 달라. 뭐가 달라요? 진짜 함께 있는 건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 지지하는 거야. 의존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책임을 떠넘기는 거고. 소연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민석이가 돌아왔어요. 다행히 은주 씨는 큰 부상은 아니었고 의식도 되찾았다고 했어요. 엄마, 은주 괜찮아요. 며칠 입원해야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대요. 다행이다. 엄마. 민석이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오늘 엄마가 안 오신 거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그랬구나. 근데 병원에서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봤어요. 뭐? 제가 그동안 너무 엄마한테 의존했다는 걸요. 민석이가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어요. 은주가 다쳤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였거든요. 그래. 근데 병원에서 혼자 기다리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제가 남편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걸. 저는 민석이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은주 부모님하고 이야기하고 의사 선생님께 상황 듣고 입원 수속 밟고 이런 일들을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거였어요. 맞아. 엄마가 오셨다면 저는 또 엄마한테 의존했을 거예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 저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민석이의 목소리에 깨달음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하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았고. 그래,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 네,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민석이가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셔서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며칠 후 은주 씨가 퇴원하게 됐는데 회복 기간 동안 누군가 돌봐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은주가 퇴원하는데 혼자 있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은주 어머니가 며칠 돌봐주시기로 했는데 일주일 정도 후에는 일 때문에 못 오신대요. 저는 민석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드리려고. 민석아. 네.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저요? 그래. 은주는 내 아내잖아. 하지만 저는 회사를 다녀야 하고, 그럼 휴가를 내거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구하거나. 민석이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런 방법들은 다 돈이 들어요. 그럼 돈을 써야지. 하지만 엄마가 도와주시면. 민석아, 엄마는 은주의 간병인이 아니야. 그 말에 민석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은주를 돌보는 건 남편인 내 책임이야. 엄마 책임이 아니고. 엄마. 민석아, 내가 결혼할 때 뭐라고 했니? 은주를 평생 지키겠다고 했잖아. 그건 지킨다는 게 엄마한테 떠넘기는 거니?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소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주시는 게. 소연아, 너도 마찬가지야. 저요? 은주는 내 형수지만 돌볼 책임은 내게 없어. 그건 민석이 책임이야. 소연이도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석이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가 알아서 해. 어른이잖아. 하지만 민석아, 엄마가 계속 도와주면 너는 언제까지 의존할 거니? 그 말에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늙어서 못 도와줄 때까지. 그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혼자 해봐. 내 아내는 내가 책임져. 그날 밤 민석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은주 씨를 직접 돌보기로 했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약 챙겨주고 식사 준비하고 병원 다니는 것까지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일주일 후 민석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이번에도 거절해 주셔서요. 그래.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지만 해냈잖아. 네, 해내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민석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은주도 고마워해요. 제가 직접 돌봐주니까 더 고맙다고. 그럼 됐네. 네, 그리고 저희 부부 사이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가 거절한 게 결국 민석이 부부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니까요. 엄마, 이제 정말 알겠어요. 뭐? 진짜 사랑이 뭔지요. 무조건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게 사랑이라는 걸. 그날 밤 소연이도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이해해요. 뭐? 엄마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요? 처음에는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 내 오빠가 혼자 해내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엄마가 도와주셨다면 오빠는 계속 의존적인 사람으로 남아있었을 텐데. 소연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앞으로는 정말 제 일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오빠처럼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식들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고 저도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요. 8장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석이와 소연이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진지한 표정들이었죠. 엄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 그동안 엄마한테 정말 죄송했어요. 소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저희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석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30년 넘게 저희 뒷바라지만 하시면서 엄마 자신은 뒤로 미루고 사셨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소연이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모든 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조금이라도 안 해주시면 서운해하고. 두 아이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민석아. 아니에요, 엄마. 35살, 30살이 넘어서도 엄마한테 의존하려고 했던 게 정말 부끄러워요. 민석이가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특히 은주일 때는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남편이었는지. 그래도 잘 해냈잖아.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계속 도와주셨다면 저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소연이도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락 하나 못 사는 30살이 말이 돼요? 이제 잘하고 있잖아. 네, 그런데 그것도 엄마가 거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아이가 번갈아 가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진짜 사랑이 뭔지요? 민석이가 말했어요. 무조건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게 사랑이라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소연이가 덧붙였어요. 엄마가 저희를 거절하실 때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결국에는 저희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 말들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엄마, 저희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뭐?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민석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제 진짜 독립적인 남편이 되겠어요.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고 제 가정은 제가 책임지겠어요. 소연이도 말했어요. 저도 진짜 어른이 되겠어요. 제 일은 제가 하고 엄마한테 무리한 부탁 안 하겠어요. 그리고 엄마. 두 아이가 동시에 말했어요. 이제 엄마도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나를 위해? 네, 그동안 저희만 생각하시느라 엄마 자신은 뒤로 미루셨잖아요. 민석이가 말했어요.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시고 엄마가 좋아하는 일 하세요.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 각자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소연이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네, 저희가 잘못된 부탁을 하면 거절하시고 의존하려고 하면 혼내시고. 민석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야 저희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3명이 함께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예전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차려주고 치우는 게 아니라 민석이와 소연이가 자연스럽게 도와주면서 함께 준비했거든요. 엄마, 이거 제가 할게요. 엄마는 앉아 계세요. 두 아이가 번갈아 가며 설거지도 하고 정리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기들 이야기만 하거나 저한테 뭔가 부탁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제 안부도 묻고 제 의견도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도 뭔가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런 질문들을 받으니까 신기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엄마, 예전에 재봉 일하셨잖아요. 다시 해보시는 건 어때요? 소연이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재봉? 네, 엄마 솜씨 정말 좋으셨잖아요.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만들어주신 옷들 정말 예뻤어요. 그건 옛날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요즘 핸드메이드가 인기라던데요.
민석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인터넷에서 수제옷이나 소품 파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너희들이 뭘 알아? 엄마 한번 해보세요. 취미로라도.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자신에 대해서요. 그동안 저는 누구였을까요? 민석이 엄마, 소연이 엄마. 항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박순자라는 한 사람으로서는 언제 살아봤을까요? 며칠 후 정말로 오랜만에 재봉틀을 꺼냈어요. 다락방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 재봉틀을요.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손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씩 감이 돌아왔어요.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 실이 엮이면서 만들어지는 선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어요. 소연이가 퇴근해서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정말 하세요? 응, 한번 해보는 거야. 와, 벌써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만들고 있던 건 간단한 파우치였어요. 예전 솜씨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엄마, 이거 정말 예뻐요. 저 써도 돼요? 그래, 가져가. 소연이가 파우치를 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 후로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재봉을 했어요. 파우치도 만들고 간단한 가방도 만들고 쿠션 커버도 만들고. 민석이와 소연이가 친구들한테 자랑했나 봐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 친구가 파우치 하나 부탁한다는데요. 엄마, 은주도 가방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점점 본격적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일상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제가 해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됐거든요. 민석이는 제가 만든 물건들을 인터넷에 올려주고 소연이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해주고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3명이 함께 앉아 있는데 민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소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더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당당해? 네, 예전에는 항상 저희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엄마 자신감이 넘치세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엄마, 저희도 행복해요. 민석이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희생하시는 걸 알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하지만 이제는 그런 미안함이 없어요. 소연이가 덧붙였어요. 엄마도 엄마 일을 하시고 저희도 저희 일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게 진짜 가족 같아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62세의 박순자.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박순자라는 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그런 제가 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됐거든요. 무조건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사랑이라는 걸요.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때로는 혼내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2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 딱 맞는 때라고 생각해요. 자식들도 진짜 어른이 됐고 저도 진짜 저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제답게 살아보려고 해요. 박순자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하지만 이제는 엄마이기 이전의 박순자로서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에필로그 6개월 후 저는 작은 공방을 열었어요. 순자의 바느질 공방이라는 이름으로요. 민석이와 소연이가 도와줘서 인터넷 쇼핑몰도 만들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서 주문이 꽤 들어와요. 무엇보다 제가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민석이는 정말 독립적인 남편이 됐어요. 은주 씨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 집안일도 함께 나눠서 해요. 소연이도 많이 성숙해졌어요.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스스로 하고. 얼마 전에는 남자친구도 소개해줬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가끔 예전 생각이 나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자식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제가 무능한 사람인 것 같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침묵을 깨고 제 목소리를 낸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고요. 언제든 변화는 가능하다고요. 용기를 내서 더는 안 되겠다고 말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저처럼요.